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문명화의 선구자이자 독립유공자이신 호머 헐버트 박사를 기리는 단체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진입니다. 오늘 문화전사이자 애국전사들이신 반크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헐버트 박사를 소개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또 실제 글을 가장 많이 쓴 분입니다. 1886년 조선에 오기 전 미국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듣고 가슴이 뛰었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세계 지도를 그려보면서 극동에 나라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어떤 나라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한국에서 자신을 초청한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한국 역사 문화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우리나라 말글, 그러니까 말과 글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발굴한 논문만 304편입니다. 이게 전부 한국에 관한 논문입니다. 단행본도 15권을 썼고 자서전도 3권을 썼습니다. 매우 경이적인 저술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헐버트 박사 저술 중에서는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꼭 기억해야 할 3편의 저술이 1891년 1월에 간행한 3인필지라는 책이죠. 170쪽이나 되고 지도가 9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서양의 근대 사상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책을 보고 주시경, 이승만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한국인들이 커다란 울림을 받았습니다. 한국사라는 책을 썼죠. 1901년부터 4년 동안 연재를 하다가 1905년에 책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하면은 중세 이후에 동국동감을 최고의 역사책으로 치고 그러는데 이 동국동감은 고려 때까지만 기술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으며 특별히 고종 황제한테 이 윤허를 받아가지고 조선시대까지 책을 썼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역사가 훨씬 몇 년 더 뒤졌을 건데 이분이 고종한테 담대하게 승낙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씀으로 인해서 더 빨리 한국이 세계에 알려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쯤에 서울에 발령받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 지금 역사학자들도 오늘날 봐도 결점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역사책이다. 얼마나 두꺼운 책입니까? 한글로 쓰기도 힘들고 한국 역사를 영어로 이렇게 써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책 제일 끝에 역사가의 본분은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한테 한국이 장차 세계 속에 우뚝 서리라는 희망을 갖는 것까지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 이 800쪽짜리 역사책을 써놓고 한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것이다. 계속 발전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역사책에. 우리 한국인들은 특별하게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이분이 말한 것처럼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민족이 돼야 돼요. The Passing of Korea라고 하는 대한제국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민족의 관습, 그리고 한민족이 누구인가, 어떤 형태로, 한민족이 어디서 왔으며, 한국의 언어는 무엇이며, 한국의 예술은 무엇이며,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특히 문화적 정체성 부분을 다 이 책에 적어 넣었어요. 또 하나는 한국이 을사늑약 때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는가를 여기에 적어놨습니다. 일본은 얼토당토않게 한국을 아주 강압에 의해서 을사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일본은 당장 이걸 철회해야 된다. 2번째, 미국이 나쁜 나라다. 여기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고국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헐버트 박사 기준에는 미국이 나쁜 나라인 거예요. 미국 공사는 한국인들이 자결을 하는 마당에 일본 공사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
대한제국의 종말이라는 이 책은 참으로 소중한 책이다. 그래서 이름이 왜 그런 종말이라고 지었느냐. 일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도와주고 있어서 한국인들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 세계에 그렇게 선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헐버트 박사가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국의 종말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서양 사람들한테 역으로 호소를 한 거다. 제일 앞에 이렇게 헌사가 있어요. 비방이 극에 이르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나의 지극한 존경의 표시와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맹세와 함께 대한제국 황제 폐하에게 그리고 자신의 역사가 종말을 고한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장차 이민족의 정기가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이란 죽음의 가상이기는 하나 죽음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한민족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저는 이 책을 제일 처음 보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외국인이 빨리 깨어나서 너희들은 외교권을 대한민국을 되찾을 것이다. 긍지를 가져라. 당부를 한 거예요. 슬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정말 한국을 위한 메시지다. 제가 이걸 대학 3학년 때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헐버트 박사와 저와 인연이 맺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이 글 때문에. 헐버트 박사께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공부하고 세상에 알린 배경을 하나 얘기하려고 그래요. 1886년 7월 5일에 서울에 당도를 했어요. 7월 5일 날 왔는데 7월 29일 날 미국 신문에 글을 기고를 했어요. 그때 콜레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서울이 인구가 30만 명인데 3만 명이 죽어갔어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헐버트 박사가 세계인들에게 알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개혁의 물결에 젖어들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좀 도와주시오.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23살짜리가 세계인들을 상대로 한국을 도와주자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1886년부터 1년 동안 12편의 글을 써서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관습, 설날 이럴 때는 무엇을 하고 성묘는 어떻게 가고 또 북한산이 아름답다라는 내용 글 12편을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그런 한국사나 대한제국의 종말 이제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거죠. 첫째는 자기가 열심히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스스로 탐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어떤 자기의 지혜를 발휘해서 자기의 느낌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사실을 바탕으로 적었습니다. 실제로 평양을 직접 가보고 단군 능이 있잖아요. 탐사를 해보고 진실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글을 썼다라는 거. 더 중요한 것은 한민족을 중심으로 역사 문화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한국인의 눈으로서 본 거예요. 자주적 역사관을 최초로 펼친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1900년에 쓴 논문입니다. 트랜잭션이라는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대부분이 한국은 작은 중국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헐버트 박사는 한국과 중국은 닮아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한국은 독창성의 나라라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기원전 1100년경에 중국에서 넘어왔을 때도 중국의 학문적 연구 바탕 이런 거는 가지고 넘어왔지만은 중국의 풍속이나 이런 건 가지고 넘어오지 않고 오히려 기자나 그 무리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풍속을 따랐다. 어느 조선의 왕조도 중국의 영향으로 건립된 게 없고 중국과 교류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거꾸로 잘 정착을 했다. 동화가 됐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몇 년 전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 논문을 트럼프한테 보내줬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왜 한국이 독창성을 가진 민족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스운 민족인가를 잘 모르고 있는데 헐버트 박사는 그걸 일찍이 발견해서 세계에 알렸습니다. 특히 헐버트 박사는 한국은
세계 발명 대열에 똑같이 동참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899년에 미국의 하퍼스지라는 잡지에 5대 발명품을 소개를 했어요. 금속활자, 거북선을 또 그다음에 현수교라고 명나라 군사하고 조선 군사가 일본군을 쫓아서 넘어올 때 칡넝쿨로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단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임진왜란 때 포탄이 몸체체로 날아간다. 그 일본 군사들이 이게 뭔가가 쫓아가 보면 그게 터져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한글은 세계 최초는 아니다. 소리 글자로서. 그런데 세계적인 너무나도 우수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발명품이다. 5개를 소개를 했어요. 그 중에서 거북선에 대해서만 특별히, 헐버트 박사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그 위대성에 대해서도 유명하게 여기셨지만은 이 거북선을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1903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이 거북선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내가 이걸 전시를 해야 되겠다. 나를 허락해달라. 자그마한 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북선을 띄우고 조선 수군 복장을 하고 거기 지켜서 있는 거. 이미 조선은 16세기에 이런 걸 만들어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이런 걸 전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전시를 못했어요. 그러나 헐버트 박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지고 간 거북선의 실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모형을 최초로 만든 거예요, 이게. 또 여기에서 헐버트 박사가 한국인은 이런 위대한 발명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단점을 얘기를 했어요. 이걸 계속시켜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는데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인을 칭찬만 할 수는 없다. 거북선도 유야무야 됐고, 그 다음에 현수교도 없어져 버렸고, 위대한 한글이 있는데 쓰지를 못하고 한자만 쓰고 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이 글 말미에다가 그렇게 썼다라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술, 정서 이런 것까지도 다 헐버트 박사는 세계에 소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이 대개 우리나라에 소설이 없다고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다. 한국의 문학은 최치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포 김만중의 구은몽이나 사시남정기 같은 한글 소설도 있고 홍길동전도 있고, 특히 판소리와 소설을 이분이 연계지어서 최초로 글을 쓰신 분이에요. 한국에 특이한 소설이 있다. 이야기 소설이 있다. 옆에서 누가 장단을 맞추고 춘향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야기 소설이다. 이걸 받아들이는 관중들은 소설을 읽고 느끼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극으로 소설다운 느낌을 갖는 서양의 소설 장르보다도 극적인 소설 장르의 하나다. 이걸 주장하신 분이에요. 밖으로 나오면은 자연을 가장 잘 음미하는 민족이 한민족이다. 바위에서 단풍을 즐기는 한민족을 보면은 자연을 정말 잘 감상할 줄 아는 민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민족의 음악성에 대한 세계적 소개입니다. 한민족은 노래를 너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노래에 천부적인 재질이 있는 민족이다. 한민족이 노래를 하면은 영국의 위대한 시인 워즈워드 같은 시인이 된다. 그렇게까지 이 얘기를 했어요. 모임에 가서 노래하고 그러면은 후렴 이렇게 잘 따라 부르고 이제 이런 데서 벌써 음악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 아리랑에다가 악보를 붙여서 학문적으로 발표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리랑은 앞으로 영원한 한민족의 노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리랑이 지금 완전히 세계의 노래가 되어 있고 한민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잖아요. 아리랑이 뛰어나다고 이렇게 세계에 알린 분이란 말이에요.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음악인들이 헐버트 박사에 대해서 이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대중 음악인들도 세계에 공연할 때 헐버트 박사의 이런 노력을 소개해주고 그러면 저로 봐서는 큰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도 몰랐던 우리의 정체성, 우수성을 이분은 발견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하하는 그런 언행을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헐버트 박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탐구해서 세계에 알리고 또 우리의 진수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미래를 희망한 것처럼 이걸 계속적으로 이어가서 이분의 희망을 완성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방크 회원들께서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치아를 드립니다. 헐버트 박사의 그 한국의 역사 문화를 사랑하는 정신이 방크를 통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